원내대표에 도전한 김병기 의원의 정견 발표. 개혁의 골든타임은 6개월. 1년을 넘기면 안 된다. 내란에 책임 있는 자들은 두 번 다시 사회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6개월이 개혁의 골든타임입니다. 1년을 넘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원내대표 선거전이 시작되자 김병기 의원을 향한 하나의 악재가 보도되었고, 과거에 이미 여러 차례 검증된 사안이었지만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들이 거론되는 사안이어서 김병기 의원은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불편했습니다. 누구나 찾아보면 금방 확인될 사실임을 말했고, 청탁이 아닌 피해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처럼 만에 민주당을 공격할 거리를 찾은 기자들과 언론에게는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고, 사실을 알려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전해지는 뉴스를 보며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한 취업 청탁이라는 단어에 꽂혔습니다. 김병기 의원처럼 직접 당사자이거나 문제가 불거질 당시의 사안을 지켜본 사람들이 아니면 사실 여부를 알기란 어렵고, 구태여 파고들어 밝힐 만큼 김병기 의원의 인지도가 높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언론이 제기한 논란으로 김병기 의원 인지도는 갑자기 급속하게 올라갔습니다. 처음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정 사건으로 인지도가 높아지면 사건으로 만들어지는 이미지도 함께 높아진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아들의 취업 청탁 사건으로는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궁금TV도 김병기 의원의 과거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취업 청탁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 첫 느낌은 2021년 대선 경선 당시에 이낙연이 떠올라 몹시 불쾌했었고, 설마 아니겠지 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니 국정원에서 공작했구나를 알 수 있었습니다. 김병기 의원이 여당의 원내대표로 힘을 가질 경우 개인적인 악연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빌부터 국내 정치에 관여한 이유로 불안에 떨어야 할 국정원 인사들이 많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 출신이고 이미 국정원을 한 차례 개혁한 사람입니다. 국정원을 누구보다 잘 아는 국정원 전문가입니다. 기자들의 취재 경쟁은 사실을 파헤치겠다가 아니라 묻고 싶은 것만 묻는 참으로 수준 낮은 경쟁으로 이어지는 모습이었지만, 질문하는 모습 이것이 주요 뉴스로 전해졌고, 김병기 의원의 입지는 약해지는 듯 보였고, 원내대표 선거는 사실상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민주진영의 거대한 스피커 두 곳이 김병기 의원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김병기 의원이 적극적으로 사안을 정리할 수 있도록 나선 것입니다. 두 곳은 레거시 미디어가 아닙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최욱의 매불쇼였습니다. 특히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극적인 모습이 나왔는데,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우정 출연하더니 김병기 의원에게 낙마를 목적으로 거짓을 씌우려 했던 것은 국정원이 낙마를 공작할 만큼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악재를 호재로 바꿔버렸습니다. 민주당의 중요 인물을 국정원 혹은 검찰이 공작해 낙마시키려 했다는 소식은 김병기 의원이 굳이 선거운동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의원들에게, 당원들에게 파급력을 주었습니다. 김병기 의원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당원들의 돌봄을 받아 지켜져야 할 사람이 된 것입니다. 뉴스공장 출연 뒤에 매불쇼도 김병기 의원을 출연시켰습니다. 최욱은 적극적 멘트로 더러운 음모를 비판했으며, 뉴스공장과 매불쇼의 활약은 악재를 호재로 만들면서 사안을 단숨에 종결시켰습니다. 많고 많은 취재 자원과 인력과 자본을 진실을 파헤치는 데 쓰지 못하고 고작 국정원 공작에 일부러 놀아나면서 김병기 의원에게 굴레를 씌우면서 조회수 장사 정도를 하려 했던 레거시 언론들은 개망신을 자초하면서 강제로 침묵당해야만 했습니다. 레거시 언론들이 단숨에 침묵했다는 건 그들도 이미 사건의 실체를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이고, 레거시 미디어들 행태, 그래서 더더욱 구역질이 나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의 카메라 추가 설치와 무관해 보이지 않았던 레거시 미디어들의 이번 행태는 언론개혁의 당위성을 더더욱 높여주었습니다. 투표와 개표가 끝나고 개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한정혜 선관위원장이 원내대표 당선자를 발표합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선관위 결정에 따라서 후보자별 득표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당규 제4호 당직 선출 규정 제68조에 의거해서 기호 1번 김병기 후보가 과반수 이상 득표하여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내대표에 선출된 김병기 의원의 진심으로 축하를 전합니다. 떨어졌다고 의기소침할 서영교 의원이 아니지만 그래도 토닥토닥 심심한 위로를 보냅니다. 혹시라도 당선되면 읽어야지 하고 준비했다는 당선 소감문을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당선될까 해서 소감문을 가져왔습니다. 부족한 저를 원내대표로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경쟁을 함께해 주신 서영교 후보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서영교 후보님께서 경선 기간에 해주신 좋은 말씀, 그리고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제안들까지 모두 받아 안아서 압도적 과반 집권 여당의 첫 원내대표로서 부끄럽지 않게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오늘 당원 동지들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저를 선출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교두보가 되어달라는 뜻일 것입니다. 당원 동지들과 동료 의원들의 뜻을 잘 받들겠습니다. 내란 종식, 헌정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하나의 트랙으로,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또 하나의 트랙으로, 국민 통합과 대한민국 재건을 또 다른 트랙으로 500만 당원, 167명의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대한민국 재건에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을 대표하여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님들 개개인의 성장을 힘껏 돕겠다는 약속도 꼭 지키겠습니다. 광장의 뜻을 이어받아 개혁을 완수하고 민생회복, 경제성장, 국민통합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늘 상의드리고 경청하면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임 원내대표님, 언론 쪽에서 요청이 있었는데 지금 당선되자마자 언론 쪽의 요청이란 게 무엇일까요? 단독 그 샷이 없어서 꽃다발 들고 한 번만 앞에서 포즈 주시면, 예, 꽃다발 하나 전달 받아주시고요. 단상 앞에서 포즈 한 번만 좀 짧게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예. 네. 의원님들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뉴스에는 이 사진이 대부분 나왔는데 이 사진이 탄생하도록 언론이 단독샷을 요청했나 봅니다. 단상 앞으로 좀 다시 정리해 주시고요. 이재명 대표와 함께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1년을 보냈던 박찬대 의원, 이재명 대통령과 정권의 가장 중요한 1년을 보내게 된 김병기 원내대표, 국민과 동료 의원들을 믿고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